자, 일단 오늘 새벽부터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이제 곧 6시가 다 되어가는 이른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관접은 또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밀고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굉장히 이른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새벽 4시 10분을 조금 넘긴 시간부터 수사기관들, 공수처나 경찰의 차량들이 도착을 해 있었고요. 그보다 앞서 어젯밤 10시 30분부터는 경찰 기동대 인력이 이 관저 앞 집회 인원들의 약간 질서 유지를 담당하면서 투입이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굉장히 오늘 기동대 투입 인력들도 지난번보다는 대폭 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동대 54개 부대가 투입됐고 3,200여 명의 인력들이 현장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동대 버스만 해도 160대가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제 시도가 지금 2시간이 가까운 시간만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 5시쯤에는 공수처에서도 속속 수사기관들의 차량들이 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제 집행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곽근 변호사가 현장에 도착을 해서 지금 이제 그 현행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인력들과 협상을 벌여나가고 있었고요. 이러는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여권 인사들이 도착을 해서 몸싸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력들을 경찰이 끌어내기 시작을 했고요. 또 바리케이드도 밀면서 지금 관저 앞을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인데 공수처가 오늘로 이제 집행 시점을 잡은 이유부터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을 디데이로 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지금 2차 체포영장이 재발부가 된 지 일주일이 넘어간 시점입니다. 예. 바로 집행을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이 경호처의 저지선을 지금 뚫는 게 굉장히 관건이 됐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또 경찰 인력들을 어떻게 현장에 배치를 할 것이냐도 원점에서 재논의가 돼야 됐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경찰도 어제까지 3차 이제 지휘부 회의를 거쳤고 그 중간중간에 공수처와 함께 논의를 하면서 아마 체포영장 집행 작전을 좀 수립을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좀 소요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또 앞서 이제 기자 연결에서도 들으셨지만 어저께 또 경찰이 소집을 해서 공수처와 경호처, 경찰 3자 회동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경호처를 한편으로는 설득도 하면서 압박도 하면서 이러할 시간도 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따져 보는데 시간이 좀 일주일이 넘게 소요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체포영장 시한을 앞두고 집행 시한을 좀 여유 있게 앞두고 좀 일단은 다시 집행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 또 속보에 의하면은 2차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1월 21일까지가 유효 기간이다라고 전해져 왔는데 네. 일단 집행 시한을 3주로 잡은 거는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1차 체포영장은 사실 7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네. 이제 그 다음번을 얼마나 이제 재량권을 행사를 해서 기간을 여유 있게 줄 것이냐. 그 당초 설날 연휴 전까지일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이 예상이 네. 있었는데 그 예상대로 지금 집행 기한이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사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공수처가 경호처의 반발이 이 정도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넉넉한 시간을 줌으로써 만약에 2차 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오늘 만약에 무산이 되더라도 좀 생각보다 긴 기간이 또 21일까지 남아 있잖아요. 네. 이런 기간들을 보면서 좀 여유 있게 집행을 하면서 체포를 이뤄내라라고 하는 뜻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혹시 좀 불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금 유효 기간보다 더 이른 시일에 집행을 시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차 영장 집행 시도 때보다 사실 지금 경호처나 지금 이 집행을 저지하는 인력들의
대치 상황이 굉장히 더 격화하고 있는 모습이 네네. 보이거든요. 예. 사실 1차 집행 때는 저 1차 저지선을 뚫는 데는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었는데 지금 2시간째를 지금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이렇게 각 영장 집행 시도 때마다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들에 대한 변수들을 계산하고 고려할 시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또 이게 또 일반 사람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되다 보니 뭐 따를 전례가 없기도 하고 하면서 좀 빚어지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들을 좀 영장을 발부한 입장에서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집행 시한을 오늘로 잡은 것도 오늘 이후에도 만약 이제 뭐 그럴 일이 뭐 없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만약에 오늘의 집행 시도가 무산으로 돌아간다면 또 아직까지 엿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시간적인 여유도 고려를 해서 일단 오늘로 집행 시한을 잡고 이제 오늘 집행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영장의 기간도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동원된 경찰이 공수처에 17일까지 파견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좀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걸로 봐야 할까요? 장기전은 무조건 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미 어제 있던 뭐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도 장기전까지도 대비를 해서 뭐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에게 각종 장기전에 필요한 준비물 등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물론 지금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끌어내는 모습도 있었고 예. 앞서 오늘 새벽에는 연좌농성을 벌이는 이들을 경찰이 해산 조치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물리적 충돌만큼은 안 된다. 본인이 지금 지휘권이 있는 경찰에게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게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 경호 인력들이 저지를 하고 있다면 경찰도 맞불 연좌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장기전으로 가게 되는 상황의 수순일 텐데요. 네. 이러한 가능성도 오늘의 영장 집행 시도에 있어서는 배제를 할 수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지금 파견이 되어 있는 기간도 사흘로 잡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선 화면 모습에서는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 장면이 관저 정문 철문 앞의 모습인데 앞선 이제 뭐 윤곽근 변호사와 대리인단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인력들이 더 많이 모이고 앞서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면서 조금 인원이 섞이다 보니 지금 인물들의 모습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뒤로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밀고 관저 진입을 시도했고 관저 주변 등산로로도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있었고요. 또 관저 안쪽 진입로에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대거 포착이 됐다라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현재 인근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서도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서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될 텐데 저지선이 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차 시도 때는 총 3차 저지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철문 앞에 있었던 뭐 버스 한두 대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갔을 때 또 다르게 이제 버스 한두 대가 막아서고 있었고 3차 이제 200명의 인간띠가 둘러져서 마지막 저지선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마지막 저지선에서 막혔고 그래서 이제 5시간 30분 만에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이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이 저지선들이 훨씬 강화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은 1차 관문이라고 1차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철문 저 앞에 지금 일단 차벽이 겹겹이 일단은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 1차 때는 뭐 한두 대 정도에 불과했던 차벽이었는데 그 차벽도 강화가 됐고 또 지금 관저 안쪽에 설치가 됐다고 하는 그 철조망 이게 지금 이제 1차 저지선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지금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러한 이제 저지선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인간띠도 1차 저지선까지도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까지도 또 계속 이제 저번과 비슷한 양상으로 인간띠 지금 스크럼은 경호처는 짜겠다는 계획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뭐 겹겹이 이렇게 막아서는 모습을 오늘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저번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장비까지 동원돼서 강화된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당초는 오히려 경찰 지휘권을 좀 효율성을 위해서 인력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파악된 바로는 관저 주변에 경찰 기동대 54개 부대 3,200여 명이 배치됐다고 알려졌는데 1차 때와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1차 때와 비교했을 때는 기동대 인력 또한 300명 이상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 그만큼 많은 인력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150명 정도가 관전 안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공수처 수사 인력이랑 경찰 인력이. 예. 근데 지금 오늘은 그거에 7배 이상이 늘어난 1,000명 정도가 되는 인원이 이제 관저 안으로 진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투입되는 인원이 이제 뭐 경찰에서는 뭐 마수단 인원들까지도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좀 체포 경험이 많은 인력들로 해서 또 체포조와 진입조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체포조는 이 집행 저지 인력들을 이렇게 체포를 하면서 이제 길을 뚫어주면 이제 진입조 인원들이 이제 진입을 계속 시도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 진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 체포 작전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경호처 인력들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두고 있잖아요. 예. 그런 체포조가 이제 체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 4인 1조 체포 방침도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은 지난번 집행 인원 때보다는 훨씬 더 늘어난 인원으로 좀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인력을 좀 줄여서 투입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게 또 공수처 인원들이었습니다. 사실 공수처가 이 집행의 주체이고 경찰이 지원을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수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많이 투입이 되게 되면 집행 주체가 좀 섞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본인들은 딱 이제 영장을 집행하는 데 집중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체포와 뭐 현장 정리, 진압 이러한 작전들을 경찰 인력을 대규모로 투입을 하는 방안도 고려는 했었으나 결국에는 오늘도 지난번 30명 이제 공수처 인원은 투입이 됐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10명 정도 늘어난 40여 명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진입조, 체포조, 호송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진입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차벽 같은 거를 실제로 보면 정말 사람 한 명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가깝게 붙이지 않습니까? 진입조는 뭐 중장비도 동원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어떤 식으로 이런 차벽이나 이런 저지선들을 넘어갈 예정인지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이제 차벽이 굉장히 많이 서 있고 또 철조망 같은 위험한 시설들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것들을 근데 뭐 경찰이나 공조본이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장비, 뭐 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동원해서 차벽을 걷어내고, 그러니까 뜯어내고 지금 바리케이드도 밀면서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어떤 철조망 장비들을 걷어내면서 이 장비들이 걷어내면 또 이제 인간띠가 둘러져 있으면 이제 거긴 체포조가 투입이 돼서 끌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어떤 장애물들을 치워 나가면서 진입을 하는 이런 작전으로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때는 뭐 경찰 특공대 투입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특공대가 포함됐다는 소식은 없는 거죠? 아무래도 특공대 투입까지는 이번 영장 집행에서는 이제 배제가 된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런 어떤 현장 체포 경험이 많은 광역 수사단 인원들이나 뭐 마약 수사단 인원들이나 이런 인원들을 위주로 해서 좀 이제 체포 현장에서 이제 정말 체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지금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신속하게 이제 체포를 해서 제압을 하는 약간 그런 작전으로 해서 최대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좀 주력을 하는 작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화면을 보시면 경찰 차량이 지금 보시는 곳이 관저 정문 철문 앞쪽인데 차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으로도 보이거든요. 경찰은 계속해서 관저 정문 앞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이번 수사는 공수처에서 주도해서 하는데 어제 공수처와 경호처 그리고 경찰이 3자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3자 회동 자체가 경찰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좀 이례적이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경찰은 사실 그동안 이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는 공수처다. 그래서 입장을 표명하는 걸 굉장히 유보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경찰이 지금 나서서
공수처와 경호처를 소집한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한편으로 해석으로는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마찬가지로 경호처 인력들을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은 지금 경호처 내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일부 인원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기도 했죠.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 체포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강경파를 굉장히 압박을 하는 동시에 그 경호처 내부에 있는 온건파들은 좀 회유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뭐 경찰이 노조 진압을 할 때나 쓰는 굉장히 유사한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저께 전달했다는 메시지도 평화적인 영장 집행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해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온건파 입장에서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매분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을 조금 흔들면서 오늘의 집행 저지 인력들의 의지를 좀 꺾어놓는 의도에 좀 개최가 된 회의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별다른 진전은 어제 나오지 않았고 없었고 경호처는 뭐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은 밝혔거든요. 그럼 이런 집행 과정에서라도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어제 경호처가 밝힌 입장은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와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사실 1차 집행 1차 시도 때도 뭐 이렇다 할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예. 물론 뭐 부상자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뭐 집계된 바는 없는 상황이지만요. 그런 상황에서 하지만 지금 그 메시지에 주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지난 1차 집행 때와는 달라진 게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오늘 지금 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저 현장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네네. 됐었잖아요. 그게 지금 이번 영장에는 저번에는 판사가 이 110조, 111조 조항을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번 영장에는 그게 없다. 따라서 이 지금 집행 인원이 여기를 들어올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경호처의 어제의 입장은 매뉴얼대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오늘도 그렇게 쉽게 물러서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읽히는 대목이라서 오늘도 그렇게 현장에서 뭔가 타협점을 찾기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이제 뭐 기밀이 있는 곳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뭐 수색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였는데 지난번 1차 집행 때는 이 부분이 포함돼서 뭔가 반발이 있었고 오늘은 또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행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지난 1차 영장에 뭐 이의 신청도 했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110조, 111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말하자면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에 수색을 할 때에는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이게 지금 경호처의 그동안의 논리였습니다. 예. 그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는 주된 논리였는데 이거를 1차 집행 때는 안 했고 2차 집행 때는 지금 이 조항이 적용이 된다라는 게 지금 윤 대통령 측의 논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의 입장은 그 지금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이 되는 건 압수수색일 때의 얘기다. 근데 지금은 피의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한 수색이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게 법원의 해석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밀고 나가겠다는 거죠, 공수처는. 예. 소재 파악 수색에는 형소법의 예외가 좀 인정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수색 그리고 또 1차 영장 때도 그때는 체포영장이랑 수색영장이 같이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 110조, 111조 단서가 예외가 되는 건 수색영장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공수처는 그 비슷한 논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경호처의 입장은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 경비지구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 없는 강제 출입은 위법이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실제로 어제 좀 출입 허가 여부를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의 입장이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입 허가를 놓고 엇갈렸던 게 이제 그 수방사 관할 부대인 55 경비단이 말하자면 공수처의 협조 공문에 그래라라는 이제 답신을 한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건데요. 예. 공수처가 이렇게 영장 집행을 할 때니 공수처나 이제 공조본의 수사 인력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55 경비단에 보냈고 이 55 경비단이 이 관저 진입을 허가하겠습니다라는 답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어제 밤에 공수처가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두고 윤 대통령 측에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55 경비단에게는 그럴 승인을 할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입장을 내고 있고 그런 입장을 지금도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공조본이 이러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짓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맞서고 있고 따라서 지금 공수처나 이 공조본의 인력들이 집행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에는 지금 윤 대통령 측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